네, 이번 시간에는 넷플릭스와 디즈니 비교 분석을 통해 디즈니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넷플릭스를 오랫동안 구독해왔고 넷플릭스 컨텐츠를 상당히 좋아하는 구독자입니다. 거의 매일 넷플릭스를 들어가 볼 정도로 넷플릭스 컨텐츠를 좋아합니다. TV는 거의 켜지 않습니다. TV에 어떤 프로그램이 하는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 신규 컨텐츠는 거의 다 챙겨봅니다. 22년 상반기 넷플릭스 실적이 정체되고 구독자 증가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주가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넷플릭스에 대한 제 생각은 당시 영상으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넷플릭스를 매수하고 얼마 전까지 보유하다가 작년 연말에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가장 재밌게 봤던 컨텐츠는 일본 드라마 리키시였습니다. 일본 씨름인 스모를 주제로 다룬 일본 드라마죠. 사실 스모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 영상을 보고 스모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됐고 유튜브에 스모 영상도 다 챙겨보게 됐습니다. 사실 일본 드라마는 개인적으로 유치해서 잘 보지 않았는데 넷플릭스가 일본 드라마를 찍으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드라마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넷플릭스 컨텐츠에 대한 퀄리티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컨텐츠가 주위에서 본 사람은 거의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자산 활동성 측면에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컨텐츠를 봤으면 좋겠는데 자산 활동성 측면에서 비용 대비 효율적이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구독료 외에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됐죠. 반면 유튜브는 넷플릭스 대비해서 자산 취득을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들이 컨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회수를 보면 넷플릭스보다 훨씬 자산 효율성 측면에서 나은 장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22년 넷플릭스가 크게 떨어졌을 당시 매수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넷플릭스 컨텐츠의 퀄리티는 관리가 되고 있고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구독자의 정체는 이미 OTT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보고 있기 때문이고 지금의 구독자를 통한 ARPU 증대를 위해 집중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구독자당 수익을 얻기 위한 방법은 광고 요금제와 계정 공유 제한일 겁니다. 이런 조치들이 함께 나왔었죠. 하지만 현재 넷플릭스는 구독료 외에 광고 요금제와 계정 공유 제한을 통해 큰 성과를 얻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긴 컨텐츠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넷플릭스를 보는 시간은 자기 전 30분입니다. 길게 보지도 않습니다. 30분 정도 보고 다음날 계속 이어서 보죠. 이러다 보니 회차가 긴 드라마물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기가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유튜브에 요약 영상을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최근에는 드라마를 정주행한 사람보다 요약하기로 시청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장편 드라마가 1시간 내로 요약되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시청자들은 어느새 쇼폼 형태를 넘어서 드라마의 스토리까지도 1시간 내로 요약하는 걸 원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 아이들 겨울방학을 앞두고 뭘 해야 하나 생각을 하다가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해 봤습니다. 사실 저는 애니메이션을 선호하지도 않고 디즈니의 마블과 스타워즈 등의 세계관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막상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하고 상당히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즈니에 들어가서 못 봤던 컨텐츠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디즈니는 수많은 IP와 프랜차이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개인적으로 디즈니에 관심이 없었지만 막대한 투자금으로 OTT 산업에 투자를 한다면 넷플릭스와 충분히 경쟁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넷플릭스에 비해 디즈니는 상당히 늦게 OTT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디즈니가 OTT 산업에 본격적으로 시작할 당시 넷플릭스는 이미 디즈니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을 정도로 OTT 산업을 크게 이구어 놓은 상태였고 전 세계 구독자 수만 2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디즈니는 OTT 산업을 하기에 모든 것을 갖춘 회사입니다. 핵심 IP와 프랜차이즈, 각 IP 간의 세계관을 통한 수많은 작품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본력까지 시작만 하면 OTT 산업을 장악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디즈니가 뛰어들었을 때 OTT 산업은 레드오션 상태였습니다. 컨텐츠 제작에 대한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높아졌죠. 디즈니 플러스의 다양한 컨텐츠를 라이센싱 하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OTT 구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신규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디즈니가 과거부터 해왔던 질 좋은 블랙버스터 컨텐츠를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영화관에 개봉하는 것과는 다른 스킬이 필요했습니다. 컨텐츠에도 외주를 주는 스튜디오와의 릴레이션십과 어떤 컨텐츠를 언제 공급하고 어디에 공급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노출도를 높일 수 있을지, 미디어 산업과 다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었죠.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는 디즈니 플러스의 현재를 나타내는 성적표입니다. 비용은 쏟아붓고 있는데 손실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코로나 시기 디즈니는 전 세계 테마파크가 봉쇄됐고 영화관에 찾아오는 관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주가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190불을 넘어갔었죠. 현재 주가는 96불, 코로나를 거치면서 주가는 50% 이상 하락했습니다. 주가가 부진한 이유는 디즈니 플러스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기대했던 핵심 IP들의 개봉 성적도 좋지가 않았죠. 하지만 현재 디즈니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건 디즈니 플러스입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어야 주가도 모멘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현재 넷플릭스 시가총액은 2,490억 달러, 디즈니 시가총액은 1,780억 달러. 21년 미 증시가 연일 신고가를 갱신할 때 디즈니의 시가총액이 넷플릭스 위에 있었습니다. 미국 엔터테인먼트의 전통 강자였습니다. 지금의 시가총액은 넷플릭스의 OTT가 최강임을 보여준과 동시에 디즈니 플러스의 가치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거나 디즈니 플러스의 가치가 오히려 회사에 역풍으로 작용한다고 시장에서는 판단했다는 것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분명 디즈니 플러스가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명 넷플릭스와 비교했을 때 현지화된 오리지널 컨텐츠는 상당히 적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 OTT 특징이라고 봤을 때 디즈니는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OTT를 가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디즈니만의 색깔을 가진 컨텐츠를 선호하지 않는 시청자들도 있을 겁니다. 취향의 차이니까요. 디즈니는 미디어 제국입니다. 각 사업 분야별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컨텐츠 사업을 하기에도 최적화된 기업이죠. 2019년 디즈니 플러스를 런칭하고 OTT 산업에 뛰어든 지 이제 4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OTT 산업에서 적응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디즈니 주가가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디즈니랜드와 같은 테마파크 사업은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계속 성장 중이죠. 미디어 산업 쪽은 과거에 찍어내던 미디어 산업에서 벗어나서 이제 스토리라인을 살린 양보다 질에 초점을 맞춰서 미디어 공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의 디즈니에 만든 밥 아이거가 다시 돌아왔으니 어느 정도 믿을만 할 겁니다. 결국 디즈니 주가는 디즈니 플러스에 달려 있습니다. 이 디즈니 플러스만 잘하면 됩니다. 어느새 디즈니 플러스의 매출 비중도 디즈니에서 25%가량이나 됩니다. 현재 구독자 수 1억 5천만 명에서 꾸준히 늘려가면서 적자폭을 줄여나간다면 디즈니의 주가는 분명 반응이 있을 겁니다. 과거 대비 비용을 줄여가며 수익성 있는 사업을 위한 구조조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지난 23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1년 후인 24년 4분기에 통합 스트리밍 사업이 수익성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OTT 사업을 위한 어느 정도 조직 개편이나 라이센싱 계약이 끝난 상황이고
스튜디오에서 오리지널 컨텐츠를 제작하는 부분에서도 과거 대비 비용을 축소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2월 7일 디즈니의 24년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디즈니 실적을 살펴보면서 디즈니 플러스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디즈니 플러스의 강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